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일주일 만인가요? 차량 안에서 이렇게 탁송을 타면서 인사를 드리는 게 한 일주일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첫 번째 탁송을 좀 늦게나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2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 콜은 1시 50분에 잡아가지고 향남 가는 콜 4만원짜리 잡았고요. 시간은 30분 조금 안 걸린다고 나와있고, 도착하려면 한 10분이면 이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킥보드를 최종적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출근을 했고, 킥보드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이거저거 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축부터 바퀴, 휠, 안 휜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고 킥보드를 한 대 사와서 거기다 저의 킥보드의 심장, 배터리를 이식을 해서 그렇게 타고 나왔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면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새 걸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일단 물량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먼저 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될 수 있는 데까지 타볼 거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콜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리도 그렇고 탁송도 그렇고 다들 너무 없다 해가지고 제가 체감을 해보자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진 않은데 모르죠. 또 제가 안 탔던 일주일 안에 콜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오늘은 제가 딱히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타면서 한번 몸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남으로 가고 있고, 도착해서 일단 그쪽에 지금 콜은 없는데, 언제나 그렇듯 콜은 없지만 기다리면 뜨니까 좀 대기하면서 다음 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씩씩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벌 수 있는 만큼 10시간 정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향남으로 이동합니다. 네, 여기 향남 도착했고, 여기가 무슨 산 안에 있는 절입니다. 절은 아니고 절처럼 생긴 곳인데 절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한 1, 2km 나가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손님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좋다는 이유는 일단 10,000원을 더 주셨고, 그리고 사과즙 2개랑 바카스를 주셨습니다. 이런 거는 딱히 돈이 돼서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산속이라 기분 더 좋네요. 시원하고, 지금 당장에 콜은 없는데 조금 나가면 여기서 말고 조금만 도로로 나가서 콜을 좀 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3시 40분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이게 톡방 친구 만나가지고 좀 놀다가, 물론 콜이 없어서 놀았어요. 많지 않네요. 4.5km 밖에서 분당 가는 대리콜 55,000원짜리 떴고요. 일단 좀 꼬부러져 있어서 한 7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리콜이니까 미리 영상 남겨두고 분당으로 넘어가서 탁송콜 하나 정도 더 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분당으로 이동합니다. 네, 세 번째 대리콜 잡았고요. 벌써 6시 20분입니다. 이번에 잡은 콜은 광주 문형동 가는 콜이고, 시간은 25분, 금액은 35,000원입니다. 처음에 25,000원에 떴던 콜이 안 잡고 있다 보니 35,000원 올라서 광주 문영동이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잡았고요. 여기 성남 쪽이랑 여기 어디자 분당 쪽이 탁송 콜이 좀 많이 뜨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콜이 많이 떴지만 좀 많이 고르느냐고 못 잡았습니다. 인천 가는 거 6만원, 55,000원 이런 콜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다 걸러내고, 단가는 좀 작더라도 금방 갈 수 있고 대리 운전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콜을 잡았고요. 조금 아까도 마찬가지고 향남에서 콜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절에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절에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멀고 이런 식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말 가리지 않고 이거라도 저거라도 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콜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없는 지역도 있어요. 진짜로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 점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같이 있던 그 단톡방 친구가 저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잡았죠. 그 친구가 좀 멍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아무튼 광주 문영동으로 이동할 거고 7시가 되면은 대리 시간이 되니까 많지 않더라도 조금씩 타면 될 것 같아요. 콜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탈 거는 항상 있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좀 화두에 올랐던 그 순이익에 대해서 좀 저도 한마디를 좀 거들고 싶어서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댓글에 하루에 30만원을 찍으면 평균 수익이 270이다 뭐 이런 댓글을 저번에 확인하고 나서 한 달 순이익이 뭐 270이다 이런 댓글을 확인하고 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나라고 사실 좀 무시 아닌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좀 봤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기사님을 본 적이 있고 물론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뭐 틀린 말 아니고 그 부분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제 관점은 조금 달라요. 이걸 조금 설명할 건데 직장인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에요.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개인 자영업자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모를까. 물론 그것과도 차이가 있지만 직장인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순이익의 기준이 20% 뺀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한 달 보험비 당연히 인정하죠. 톨비 이것까지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퇴직금도 엄밀히 계산하면 회사 다니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회사를 1년 이상 다녀야 나오는 거고 퇴직금을 비교해가면서까지 직장인하고 저는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밥값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는 내가 고르는 거고 내가 지금 먹을지 하루에 한 끼를 먹을지 두 끼를 먹을지 이런 거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장 다니면 밥을 주겠죠. 한 끼는 줘요. 한 끼를 주고 잔업을 하게 되면 두 끼를 줄 수도 있고 그거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대리기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밭집 같은데 직장인들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집 가서 밥 먹으면 5,000원, 5,5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끼에 10,000원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음료수 사 먹는 거 그거를 왜 순이익에서 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집이 수원이고 한 명은 화성이고 직장이 서울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가는데 기름값 유류비가 들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지하철비가 들어갈 거고 어떤 사람이 이걸 월급에서 순이익을 빼고 내가 한 달에 기름값이 50만원인데 월급이 300이면 실수령이 300이면 내 월급은 250이 되는 건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세금 좋죠. 세금도 좋은데 맞는 말인데 그것도 내가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환급이 되는 거고 나가는 거는 나가는 대로 지출을 다 잡고 들어오는 건 한 개도 안 잡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가 됐던지 간에 그 일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다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탁송기사, 대리기사 막말로 고정된 시간에 출근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날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걸 한 달 기준으로 나눠서 평균을 직장인과 같이 낸다? 이거는 제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제가 한 달에 매출 1,000만원을 찍으면 제 기준에 순이익 700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밥을 안 먹어요. 일단 밥을 안 먹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밥을 안 먹는 만큼 집에서 식대가 들어가요. 식대가 그만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돈을 더 벌고 덜 벌고의 차이지 아니 돈이 덜 남고 더 남고의 차이지 결과적으로 내 수익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옷이 필요해서 옷을 샀으면 그거까지 월급에서 뺀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수익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심하게 뭐 한 달에 매출을 1,000만원을 찍었는데 순이익 270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를 쓸 것인지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커피 5,000원짜리 2잔을 마신다고 내 월급에서 한 달에 30만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저는 속이 편하고요. 일단 제 기준에 맞춘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항상 순이익이 얼마인가요? 뭐 매출 기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저거를 뺀 나머지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매출 기준으로 항상 올리고 있는 거고요.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일단 자기 기준을 세우고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광주 문영동 이동하고 이제 대리운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탁송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좀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 시간 7시 반이고요. 콜을 계속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콜이 안 떠서, 안 뜬 건 아니고요, 또 안 잡았습니다. 하하. 이번에 성남 정자동 가는 콜 25분 운행 25,000원짜리 그냥 잡았습니다. 조금 아까도 20분 25분 운행에 25,000원 3만원짜리 떴었는데 좀 장거리를 가고 싶어서 계속 거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동하고 맙니다. 기다렸다가 좋은 콜이 나오면 그 콜은 성공한 거지만, 기다렸다가 좋은 콜을 못 잡으면 이렇게 시간만 버리고 더 안 좋은 콜을 운행하게 된다는 점 항상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루에 30만원 40만원 매출을 하는 거 가지고 참 시비 거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댓글에 뭐 하루에 30만원 하면서 뭐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세요. 제가 두 말 안 할게요.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어플 들고 찾아오시면 제가 그 어플 가지고 어떻게 콜을 잡고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떻게 얼마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매일매일 수익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뭐 많이는 못 해드리지만, 제가 한 분 정도 그렇게 욕하시는 분 찾아오신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제 시간 버려가지고 해드릴 용이 있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얘기하기도 귀찮아요, 사실은. 제가 콜을 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 기분도 안 나쁘고, 일단 빠르게 성남 정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여기 성남 정자동 도착했고 8시 15분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콜 바로 4만원짜리 잡았고요. 의왕 오전동 가는 콜. 돈을 벌려면 이렇게 대기 시간 없이 바로바로 잡아야 돈이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의왕 오전동이 4만원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뭐 나쁘지는 않은 단가 같습니다. 뭐 여기서 출발지 거리도 가깝고 도착지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뭐 이런 콜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지금 피크 시간이니까 시간 지체하지 않고 의왕 오전동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의왕으로 갈게요. 네, 의왕 오전동 들어온 지 좀 됐고요. 좀 콜 고르다가 지금 9시 반까지 됐습니다. 콜이 있어요. 좀 많이 있는데 좀 괜찮은 콜 찾다가 역시나 또 늦었네요. 뭐 이거는 항상 있는 일이니까 이제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 콜 잡았고요. 개봉동 가는 콜 4만원짜리, 뭐 시간은 3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래도 금액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봉동이 콜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서울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빠르게 개봉동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길게 타지 않고 어느 정도 타다가 컨디션 회복하면서 좀 일찍 들어가서 내일 일찍 나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는 시간만큼은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개봉동으로 갈게요. 네, 조금 전에 개봉동 도착해서 콜 바로 잡아서 여기 성남 상대원동 지금 들어와 있고요. 금액은 45,000원짜리였습니다. 5,000원 팁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자마자 시흥시청 가는 게 45,000원에 떠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두통도 좀 있고 오늘 복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청까지 35분에 금액은 45,000원. 뭐 이 콜도 나쁘지 않죠. 이걸 마지막으로 일단 복귀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시흥시청 콜 완료하고 나서 마무리 영상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으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 시흥 도착해서 집까지 킥보드 타고 거의 다 왔고요.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 매출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아까 하던 이야기도 있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순이익을 나누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매출은 오후 2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딱 10시간 일을 했고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평소보다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오늘 콜이 좀 있어가지고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325,000원 팁 제외입니다. 팁도 25,000원을 받았는데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건 좀 원래 팁을 이야기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거 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25,000원에 수수료가 65,000원, 그러면 26만원에서 이게 순이익이 아니고 원래 빼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하루에 보험료라든가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거기서 좀 여유있게 빼면 만원 정도를 더 빼면 됩니다. 25만원이고요 제가 오늘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갔고 밖에서 식사를 하진 않았어요. 뭐 추가적으로 톨게이트비가 뭐가 있었다고 하면은 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콜이 3,100원의 톨게이트비가 있었는데 하이패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빼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7,000원 257,000원에서 오늘 제가 지출한 금액은 톡방 사람 만나가지고 음료수를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어요. 제가 뭐 그거 제 것까지 3,000원. 원래 이거를 수익에서 뺀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기는 한데 일단 그것까지 뺄게요. 그것까지 빼면 254,000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밥값 뭐 간식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남은 금액은 254,000원이 맞습니다. 10시간을 일해서 254,000원이라는 수익을 벌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얼마나 더 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순이익을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되고요. 뭐 뺄 거 다 빼고 일하는 데 들어간 거 다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사원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일당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제가 처음에 알아봤던 게 공사장 쪽도 건설 현장 쪽도 알아봤는데, 건설 현장 나가서 뭐 16만원에 10% 뛴다고 해서 거기서 퇴직금까지 빼고 계산하는 사람 없듯이 제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계산법이 맞다는 없지만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일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정확히 일을 했고 나름대로 콜이 그래도 좀 괜찮게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좀 괜찮게 매출을 한 것 같습니다. 14시간 제가 14시간을 평소에 하는데 엄청 길어요. 이거 짧다고 이야기한 적 없고, 하나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대리기사 탁송기사는 14시간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8시간만 해도 되고 3시간만 해도 됩니다. 제가 14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하려면 14시간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돈을 벌고자 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보고 돈만 보고 쫓는다고 하면 14시간씩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돈을 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톡방에도 저보다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물론 힘들지만 돈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좀 걱정해 주시는 분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악의적인 악플은 좀 이제 그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했고요. 내일은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낮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